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배당 ETF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이동우 삼성자산운용 ETF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도 해외 상장 ETF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규모와 또 상품의 개수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수는 5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394개, 그다음 규모는 74조 8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와 해외 혼합해서 투자하는 ETF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품 수는 444개, 규모는 77조 6천억에 이르고 있고요. 국내 ETF 시장 규모가 이제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10월부로 이 국내에 대한 투자 비중을 해외 투자 비중이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그 증가세가 사실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변만 봐도 조금 국내에 상장된 해외 배당 ETF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걸 보면 피부로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 국내 배당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영향에 대해서 좀 빗겨 있고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까지 따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고배당 ETF가 한 달 만에 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여줬다고요. 국내 배당 ETF 수익률 탑5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준비되신 장표를 보시면 이렇게 좀 고배당주 ETF들이 최근에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서 비껴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종목들을 보시면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금융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금융 기업들의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반영되고 거기에 이런 어떤 트럼프의 피해를 비껴가는 그런 이제 대안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두 가지가 같이 수익률을 좀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중순을 기준으로 ETF 수익률 탑5 지금 방금 표에 보신 것처럼 짚어주셨는데 또 다음 달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주주가치 제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배당 ETF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배당 ETF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아무래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아직은 공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이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지 알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실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 초였죠.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 발표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밸류업 지수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져서 상장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밸류업 정책에 의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 당시 발표했던 계획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행이 잘 되는지를 저희가 관찰하고 그다음에 차기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역시나 이런 관련된 또 유사한 정책들을 한 번 더 만들어내면서 모멘텀을 좀 이끌어 준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관심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한국판 슈드, 한국판 제피처럼 미국의 유명한 월배당 ETF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국내 배당 ETF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미국 기업들의 월배당 성향이 좀 훨씬 좋고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국내 ETF 시장에서 뭐 한국판 슈드, 뭐 한국판 제피 이렇게 미국 월배당 ETF들을 그냥 원화 상품으로 상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사실은 뭐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뭐 미국 시장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한국보다는 배당 투자, 뭐 시장에 대한 투자도 그렇지만 배당 투자 자체가 훨씬 더 좀 유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수익률로 이렇게 얻어진 경험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성장시켜 온 그런 사례가 워낙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라든지 존슨앤존슨, 뭐 P&G 이런 종목들 이름만 들어도 이 기업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배당 지급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이 배당 지급 자체도 이 경영진 분들이 돈을 벌면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상 약간 의무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돈을 번 거는 다 주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주 환원 자체를 기업 책임의 일환으로 보는 문화가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배당 ETF 시장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수십 개의 월배당 ETF가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수요를 겨냥해서 이제 운용사들도 다양한 전략들을 상품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든 혹은 뭐 내가 용돈을 필요해서 투자하는 차원에서든 월배당 ETF의 니즈,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역시나 한국 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국 시장이 한국보다 배당 투자에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배당 ETF 중에 조금 특징적인 상품이 있다면 어떤 상품이 좀 특징적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1부 때 가장 많이 언급해드렸던 슈드가 이제 한국판 슈드라고 해서 국내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슈드 ETF가 역시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한 개 상품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운용사별로 몇 개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자분들이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미국의 배당주 ETF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고 하는 1부 때 말씀드렸던 이 디보의 한국판 버전이 역시나 또 최근에 굉장히 좀 개인 순매수에 많이 관측이 되면서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주 매력에다가 성장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또 개별 종목의 옵션 매도 전략 구사를 통해서 또 높은 연 분배율을 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 납부세액 이슈가 최근에 좀 불거지면서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 니즈가 좀 많이 커졌는데요. 그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배당 ETF 또 국내에 상장된 ETF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이 가는 게 이 디보의 한국판 버전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최근에 또 성장성이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또 외부 납부세 공제 방식이 좀 변경이 됐잖아요. 국내 투자자들이 좀 예상보다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국세청이 해외에서 발생한 펀드 배당 소득세를 환급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 절차가 사라지게 되면서 외국과 국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좀 투자자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이게 진짜 내가 내던 세금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연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납부세액은 투자자가 직접 내는 세금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이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펀드들 ETF가 직접 내는 세금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편하신데요. 제가 준비해온 장표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ETF에서 어떤 미국 기업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배당을 줬다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의 현지 배당 소득세가 15%입니다. 그럼 15%를 떼고 ETF에서 돈을 이제 받아요. 예를 들어 100을 받았다면 15를 떼고 85를 받는 거죠. 그럼 그 85를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ETF 운용사가 가서 미국에서 15% 세금 뗐으니까 다시 15% 환급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를 그대로 다시 받아서 원복을 시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투자자분은 전혀 뭐 왔다 갔다 그 앞에 단계는 알 필요가 없이 100을 그대로 받아 가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개정 후에는 이 중간에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뗀 15를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절차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계좌에서는 내가 이제 매도를 할 때 원천징수 이제 세금을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그때 외납세를 일정 부분 앞에 뗐으니까 그 부분은 공제를 해줄게라고 해서 세금을 덜 떼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연금 계좌, ISA 계좌예요.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계좌는 절세 계좌로서 내가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일단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금을 낼 때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3.3에서 5.5%의 세금을 내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환급을 받지 않고 15를 뗀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로 3.3에서 5.5 이렇게
추가로 과세를 받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중과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구성된 ETF들에서 주로 이제 그 분배 재원이 다 배당금일 테니까 거기서 이제 외국 납부 세액을 떼고 받겠다라고 해서 좀 배당금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에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 좀 안정은 됐습니다만 연초부터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연초에 불거졌던 이 절세 계좌에 있어서 조금 이중 과세 이슈에 네.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고 커진 상황인데 네. 그 가운데 개인들의 탈출로 인해서 커버드콜 상품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정보도 빠르시고 네. 지식이 정말 풍부하시다는 걸 저도 이제 새삼 느끼고 있는데 이 외국 납부 세액 자체는 주식의 배당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해외 옵션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에는 외국 납부 세액 자체가 부과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 배당주 ETF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월 분배 재원을 좀 옵션을 활용한 전략으로 마련하는 ETF에도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커버드콜 ETF가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커버드콜 ETF가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은 자본 차익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외국 납부 세액의 부과가 없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슈드와 같이 오로지 주식 배당을 월 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던 ETF들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세금 부분에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커버드콜 ETF가 최근에 특히나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네. 그런데 또 최근에 이 비과세로 알려진 커버드콜 ETF의 과세가 되면서 또 투자자분들이 혼란에 휩싸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또 무슨 내용일까요? 네, 사실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서 사실 외국 납부세액은 이제 비과세가 이제 맞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근데 투자자가 배당으로 이제 계좌에서 받을 때는 또 과세가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외국 납부세액은 투자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투자자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거 뭐 비과세라던데 왜 과세가 되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납부세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분이 내시는 세금이 아니라 이제 ETF에서 운용하는 운용사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운용사가 갖고 있던 분배를 받을 때 배당 소득세 15.4%를 과세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오해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국내 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비과세 오해입니다. 보시면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그다음에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그다음에 주식의 배당은 과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라는 것 때문에 국내 커버드콜은 무조건 비과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 국내 옵션 국내 커버드콜 ETF도 결국 분배 재원이 주식 배당도 있을 거고 옵션 프리미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합쳐져서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당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역시나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수익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지만 네. 배당이 먼저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좀 명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또 생겼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당형 ETF로 우리 노후 생활비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배당과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에 우리가 세금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국내 배당 ETF 세금 체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국내 일단 주식형 ETF인데 그 주식에서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다음에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여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주식의 매매 차익, 그다음에 배당금 둘 다 15.4%의 과세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형 ETF 같은 경우도 이제 15.4% 일괄적으로 이제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국내 혹은 해외에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분배될 경우에는 해외 상품은 외국 납부세액 비과세, 국내 상품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아예 비과세 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 분배 원천일 경우에는
15.4%의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분배금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결국 투자 설명서를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월배당 ETF의 경우 제가 듣기로는 일반 상품에 비해서 수수료나 좀 운용 보수가 비싸다라고 들었는데 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실비용 측면에서 뭐 일반 지수형보다는 뭐 좀 더 공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뭐 제가 속한 저희 코덱스의 미국 대표지수 상품들도 총보수가 뭐 연에 0.0062% 이렇게 굉장히 낮게 책정이 네. 되어 있는데 뭐 저희 주 커버드콜 ETF 상품들이 뭐 0.19%에서 한 0.39% 정도로 다소 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는 커버드콜 ETF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좀 더 싼 걸 찾아가시는 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분배금 재원, 앞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분배금의 재원이 이제 주식의 배당금인지, 그다음에 옵션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두 개가 다 한 번에 지급이 된다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 사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세후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확인하셔서 뭐 각 운용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네. 분배금이 엄청 높은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린다거나, 혹은 분배금은 뭐 요만큼인데 주가는 좀 잘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월 분배율 어떤 목표가 있을 건데 그거 대비해서 내가 선택하려는 상품의 성장성, 과거의 성과라든지 연 분배율의 누적 히스토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3번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분배금 지급 여력의 어떤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높은 분배율을 준다고 해서 혹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이 분배율을 계속 깎여 나간다면 사실은 기초 자산의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역시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비용과 분배금 재원을 확인을 잘 하시고 기초 자산의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분배금 지급력의 지속 가능성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네.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판 DGRW ETF도 출시가 됐는데요. 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편입을 하면서도 안정성까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했던 걸로 네, 미루어 맞습니다. 보면 예. 앞으로 이런 좀 진화된 배당 ETF가 더 늘어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기존까지는 뭐 배당이면 배당 ETF, 뭐 고배당주만 모아놓고, 뭐 테크면 테크 종목들만 모아놓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정형화된 ETF들이 많이 줄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혼합되고 좀 믹스되는 그런 경향의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DGRW나 아니면 디보 같은 상품들도 벌써 이제 배당에서 성장의 컨셉을 일부 입혀가지고 나온 건데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액티브 전략을 좀 추가를 해서 뭐 이 배당과 성장주의 종목 비중도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바꿔가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종합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하나의 뭐 상품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상장이 된다기보다는 좀 혼합이 되어가지고 출시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당 ETF는 단순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아닌 조금 더 프리미엄 배당 ETF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배당 ETF 전략도 저희가 세대별로 좀 다르게 가져가야 네. 할 것 같아요. 세대별로 다르게 좀 전략을 세워주시면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 2030 세대는 제가 이제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표 지수를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게 역시나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표 지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보의 한국판 이런 상품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40 세대 같은 경우도 뭐 핵심 자산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한국 부동산 리츠,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계속 미국 시장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고배당 측면에 있어서 이 한국 부동산 리츠 이런 시장도 굉장히 요즘에 탄탄하고 네. 자산들이 안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분배 어떤 ETF로 가져가시면 좀 더 포트폴리오 분산의 차원에서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지수 추종을 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 콜 ETF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 분배율이 한 15% 정도가 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눠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060 세대는 역시나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계속 언급을 많이 해드렸던 슈드의 한국판, 이제 미국 배당 다우 존스라고 하는 ETF, 혹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비과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국내 커버드 콜 ETF들이 있죠. 절세 목적으로는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국내 배당 ETF에 대해서도 세대별로도 자세한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